안녕하세요.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1월 30일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좀 재미있는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로 사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현재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음식 매장은 총 8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배달 음식으로는 피자가 손꼽힌다. 비트코인은 최초로 2010년 5월 22일 피자를 구매하는데 쓰인 바가 있다. 그때 그 먹은 피자가 몇십억짜리 피자가 되었죠, 나중에. 자, 아무튼 그래서 5월 22일을 비트코인 피자의 날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저도 이날 되면은 이제 피자를 좀 시켜 먹어야겠습니다. 자, 또한 지금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피자 for 코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도미노 피자, 피자헛, 파파존스 등과 같은 주요 피자 체인점에서 암호화폐로 주문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또한 해당 서비스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50개 이상의 암호화폐로 피자를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takeaway.com 또한 유럽 내에서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배달 음식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폴란드의 배달 어플리케이션 PC 내에서도 암호화폐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해당 앱은 5,000개 이상의 현지 레스토랑과 제휴가 되어 있다. 한마디로 5,000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네덜란드의 배달 앱 더 스베조드에서도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다. 이 외에 서울의 배달 대행 서비스 셔틀 딜리버리는 비트코인 캐시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러시아의 배달 업체 하르초에서는 이더리움과 자체의 디지털 토큰 WHY를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다른 회사들에서도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암호화폐를 받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매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특히 아시아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암호화폐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영국 어떤 레스토랑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또한 이제 펀디엑스도 빠질 수가 없죠. 펀디엑스도 계속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매장에서 이제 펀디엑스를 구매할 수 있고, 펀디엑스를 통해서 이렇게 지불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에이다 그 카드가 나왔었죠. 에이다를 통해서 대한민국 여러 제휴 업체에서 음식이나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암호화폐를 받아주는 그런 가게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간은 좀 필요하게 되겠죠. 이제 머지않아서 동네 김밥 천국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혹은 다른 암호화폐들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장기화된 하락장이 무너진다. 문을 닫기 시작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 지금 현재 하락장의 여파 때문에 문을 닫는 거래소들이 많다라고 하지요. 특히 2018년에 굉장히 많은 거래소들이 생겼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흑자를 내고 있는 거래소들이 많이 있죠. 이 기사에도 조금만 내려보면은 이렇게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거래소들이 망해서 이제 간판을 내리고 있는 반면에 이제 꽤 큰 회사를 등에 업고 이제 개장을 준비하는 거래소들도 아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 거래소에서도 이번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고, 아시아 쪽을 보자면은 이제 태국만 해도 이제 기존의 증권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개장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 있었던 큰 거래소들은 하나같이 장외 거래소를 오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장외 거래소도 몰리는 그런 인파가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 해커 그룹 1조 상당의 코인을 털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리서치에 의하면은 이제 전 세계 2개의 조직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킹 조직인데, 이 기사 말고 다른 기사에는 이 2개의 조직이 거의 60% 이상의 그 해킹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그 집단을 알파, 두 번째 집단을 베타라고 한다면은, 알파 같은 경우는 더 거대하고 치밀하게 운영되는 조직이고, 특히 이들 중 최소한 일부는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닌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베타 같은 경우는 보다 규모가 작고 덜 조직적인 편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돈을 이제 얻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훔친 그런 돈을 관리하는 데서도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알파 같은 경우는 즉시 암호화폐를 여러 전자지갑으로 이체를 시켰고, 훔친 암호화폐의 75% 이상을 한 달 이내에 옮겼습니다. 반면 베타 같은 경우는 해킹 이슈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장 18개월까지 기다린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해커들이 말웨어를 여기저기 뿌리면서 저희 컴퓨터를 이제 대신해서 채굴을 하게 한다라든지 저희 컴퓨터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혹은 이제 핸드폰 번호만 가지고 이렇게 해킹을 해서 암호화폐를 훔쳐가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북한 해커들도 이제 소위 말하는 한가닥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해킹 사건이 있었던 크립토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해킹이 이번에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1675개 이더리움이 털렸다라고 합니다. 이는 전과 동일한 해커의 소행이고 크립토피아 이더리움 지갑은 통제력을 잃은 상태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수많은 해커들이 이렇게 암호화폐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보안 그런 검사를 보면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거래소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죠. 이 해커들이 그런 거를 모르겠습니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군인들이 건빵 쟁여놓듯이 대한민국 거래소, 이제 보안이 약한 거래소는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로 이렇게 허접한 거래소들 이렇게 이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들으면 또 화낼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신생 거래소 중에 보안이 확실하지 않은 거래소는 사용을 하지 않으시기를 제 장려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좋은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하드웨어 지갑을 가지고 계실 텐데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하드웨어 지갑을 장만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좀 더 밝은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피델리티 암호화폐 위탁 서비스 3월 정식 출시 전망.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서비스 이하 FDAS의 암호화폐 스토리지 기능이 가동된 상태이며 일부 자산이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델리티가 3월 정식 서비스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스토리지 기능에 이어서 이더리움 위탁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FDAS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출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가 이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그런 소식인데 제 영상을 계속해서 봐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죠. 대기업들이 이런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뛰어든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미국 하원 의원이 암호화폐 관련 온라인 불법 거래 관련 연구 예산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암호화폐가 온라인 시장에서 성매매, 마약 밀매 등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연구하고 결과에 따라 규제 및 입법 조치를 권고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JP모건이 이야기하기를 블록체인은 3년에서 5년 뒤에 무역 금융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성공적인 블록체인 사용 사례 및 진전이 나타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이제 빠질 수 없는 실과 바늘 같은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토큰소프트가 증권형 토큰을 위한 최초의 콜드 스토리지 위탁 서비스 녹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확장성 실패 손실액은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 해킹 피해액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손실액은 주로 과도한 트랜잭션 수수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 중앙은행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승인 암호화폐의 지불 및 결제를 금지한다. 암호화폐 지갑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수가 있으며 기타 서비스와 통합하는 것은 전면 금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등 미승인 암호화폐 사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중앙은행 발행 토큰의 지불 결제만 허용하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반면에 또 다른 기사가 나왔는데 똑같은 것을 주제로 한 그런 기사인데요. 아랍권 미디어 알자지라에 따르면은 이란 중앙은행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 초안을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지난해 발효된 암호화폐 금지령이 취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 기사가 나온 후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궁지에 몰린 쥐꼬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난관을 타게 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사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 나라에도 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코인을 싱가포르에서 정식 화폐로 인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만 이것을 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뻥을 쳐서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 싹 잡아다가 딱 가둬놓고 3년 동안 마늘만 먹여야 됩니다.
쌈장도 주면 안 되고 그냥 오로지 마늘만 먹여야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 비록 벡트는 미뤄졌지만 저희들에게 한 가지 이제 빛을 가져다 준 그런 소식이 있었죠. 바로 삼성 갤럭시 S10에서 암호화폐 지갑을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기사에서는 암호화폐 실시간 저장을 송금을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죠. 갤럭시 S10에 지갑을 설치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영역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할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를 저장하고 송금할 수 있는 전자 지갑을 추가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삼성전자가 이런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블록체인 키스토어, 그리고 블록체인 박스, 블록체인 코어 등 상표에 대한 권리 등록을 이미 마친 상태다. 삼성전자가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추가한 것은 갤럭시 S10 스마트폰 자체를 핀테크 플랫폼으로 완성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가 된다. 삼성전자는 앞서서 2015년 2월 핀테크 기술업체 루프페이를 인수를 했다. 루프페이가 보유하고 있던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였다. 카드 결제 단말기에 있는 마그네틱 인식부에 단거리 전파를 보내서 카드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기술이다. 이후 삼성페이는 2015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삼성전자와 갤럭시 시리즈를 대표하는 킬러 앱으로 자리매김한다. 이 앱만 있으면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를 한 번에 저장을 해둘 수가 있고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은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하고 별도 가맹점, 가입 절차도 없이 스마트폰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삼성페이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추가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삼성전자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잠재력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이제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지갑의 보급률이 낮은데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해지면 활용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시장은 특히 내년 열릴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을 계기로 큰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이전에 암호화폐 결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암호화폐 활용을 주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자,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키타오 회장이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2020년까지 전체 그 결제의 40% 이상을 암호화폐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역시 삼성 암호화폐 그 지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 암호화폐를 핸드폰에 탑재함으로써 오는 그런 현실적인 효과에는 무엇이 있는가? 2018년 말에 삼성 유료 서비스가 한국에서만 1천만 명, 1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상적인 결제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삼성에서 사용하는 그 지갑의 기술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EE,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암호화폐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컴퓨터는 이제 개인 주소와 지갑 주소를 운영체제와 동일한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해킹 공격이 발생하게 되면은 해커가 이제 쉽게 데이터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이러한 개인 키가 TEE,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에 있고 트러스트 릿을 통해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경우 멀웨어가 키를 직접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해킹에도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삼성페이가 이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암호화폐가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에 통합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카카오페이 및 알리페이보다 이제 삼성페이가 더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사진 유출 일부러 시킨 것 같습니다. 이제 기대감 심으려고 일부러 한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전략이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삼성에서 새로운 암호화폐 붐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인지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브라우저인 브레이브에서 체다와 파트너십을 했다. 체다는 유명한 온라인 라이브 뉴스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브레이브의 사용자들은 이제 체다 플랫폼에서 프리미엄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는데, 이제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한번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스마트폰 핀니, 일본에서 올해 2만 대 판매가 목표라고 합니다. 핀니는 시린랩스에서 만든 핸드폰이고요. 이제 여기에도 메시가 모델로 참여하게 될지 사진을 찍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소식인데, 중국의 알리페이가 암호화폐 거래소 장외거래 마켓에 이용된 계좌 3,000개를 동결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알리페이를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에 연루가 된다 그러면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수금 제한 및 계좌 동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역시 중국이죠. 저는 이제 중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죄송한데 중국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만만치 않은 인도인데, 인도 은행 11곳이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들 고객들에게는 비트코인 거래하지 못하도록 서명까지 받는 인도의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이렇게 그 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제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은 원하죠. 국민들은 이제 거래를 원하는데 국가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은 좀 많이 답답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짜장면과 카레를 좋아하는데, 제가 짜장면과 카레를 좋아하는 것만큼 이 두 나라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기를 가까운 장래에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이 없다. 자, 기대도 안 했습니다. 기대하셨던 분들도 안 계셨을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먼저 발행을 하고 나면은 뒤늦게 이제 천천히 쫓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찰리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의 유일한 단점은 대체 가능성이다. 확장성 이슈가 일단락된 현재 대체 가능성과 사생활 보호가 주요 쟁점이다. 나의 라이트코인도 익명성과 대체 가능성 강화에 나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대체 가능성이란 화폐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로 내가 가진 화폐 가치가 다른 사람이 가진 화폐 가치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체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암호화폐는 불법적으로 쓰인 사실이 기록될 경우 액면가가 같더라도 소유를 꺼리면서 서로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CFTC에 미친 영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셧다운은 CFTC의 그런 운행도 중단을 하게 만들었으며, CFTC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이더리움 및 다른 디지털 자산 플랫폼의 응용 프로그램 검토 역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12월 18일 셧다운 때문에 업무를 심각하게 축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CFTC의 직원 중에 9.1%만 업무를 이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 다 이렇게 일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셧다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에 관한 CFTC의 연구를 무기한 연장시킬 수도 있게 되었고, 12월 11일에 2018년 이야기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더 잘 알기 위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대한 대중의 의견과 안내 요청을 했는데, 2월 중순까지 의견 제출 기간이 만료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이 의견들을 검토하는 CFTC 직원은 없었다. 또한 2,700만 달러가 투자가 된 에리스X 같은 경우도 셧다운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플랫폼은 선물 시장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CFTC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은 승인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마찬가지로 벡트 개장 역시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지연이 됐죠. 아직까지도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렇게 날짜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안카를로 회장이 1월 28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FTC가 정상 운영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간의 성명서에는 CFTC는 셧다운 기간 동안에 필수적인 시장 결정 기능을 계속 수행해왔다. 한마디로 완전히 마비를 시킨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9%의 직원들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이 벡트에 관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이라도 문 딱 열고 벡트 개장했습니다 라고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셧다운이 다시 한 번 더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진짜 정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 이제 벡트가 개장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드릴 소식은 레저 나노 S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바일 앱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모바일 앱이 출시가 되어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레저 라이브를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레저 나노 X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저 나노 X 같은 경우는 지금 블루투스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지갑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레젤라너 X는 아직까지 이렇게 상품 판매가 되지 않고 예약 접수만 받고 있고요. 3월달부터 이렇게 구매를 이제 배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레제사의 지갑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브레이브 브라우저처럼 링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게 되실 경우 저에게도 약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이제 영어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도 따로 제작을 하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짤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 하락장을 의미하는 곰입니다. 그리고 이 곰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저씨가 열심히 곰을 물리치는 그 스프레이를 뿌리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 하락장 지긋지긋한데 이 하락 및 횡보장이 빨리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냥 빨리 바닥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지금 현재 가격만 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망할 것 같은데 뉴스를 보면은 좀 좋은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미래는 밝은 것 같다. 이거 참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각자가 투자는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시라는 거, 언론의 보도보다는. 그리고 또한 투자는 항상 여윳돈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 미래를 보시고 큰 그림을 보는데 제 영상을 이제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제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제 광고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도움 덕택에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고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